7월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주차장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차들로 북적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자동차들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아른거렸습니다. 박정숙 78세는 며느리 윤미정의 말에 따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문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는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삶은 달걀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반숙 달걀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게소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큼성큼 앞질러 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가 더위에 살짝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들을 견뎌낸 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숙은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20살의 도연의 아버지를 만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고 정숙은 동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도연을 낳고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밤늦게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결혼하고 미정을 며느리로 맞았을 때는 기뻤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미정은 친딸처럼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더웠습니다. 정숙은 보자기를 한 손으로 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가 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여기였는데, 하얀색 소나타였는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익숙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주차장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하얀색 소나타를 찾았지만 번호판이 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도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정숙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오고 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감시했습니다. 미정이 잠깐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짧아진 대화들이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초기 치매 가능성. 그때 미정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뜨거워졌고
주차장의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주차장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달걀 비린내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삶을 때의 따뜻한 기억과는 다른 시간이 흐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현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많은 이별을 겪어보았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을 때도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도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자신이 여기에 혼자 남겨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서서 다시 주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곳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앉으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보자기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누군가 자신을 찾으러 오기를, 아니면 적어도 이 시련을 견딜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8년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윤미정 42세는 28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남편 도현의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펼쳐진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라고 적힌 봉투에서 진단서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초기 치매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미정은 그 진단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우리 미정이가 참 착하다고,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치매라면 이제 정말 끝이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42세였지만 50세처럼 보였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과 20년 동안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였습니다. 미정은 찬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 앞 서랍을 열어 맨 아래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살 어린 소녀가 보육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정아,
엄마가 잠깐만 일 보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손을 잡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날까 봐서였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이제 넌 우리 딸이야. 친어머니보다 더 아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1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는 이정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걸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편하게 키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년 전부터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 모시기, 약 챙기기, 식사 준비하기, 모든 것이 미정의 몫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직장 다니니까, 바쁘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결혼 20년, 아이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돌보며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혼자였습니다. 버려지고 견디고 참는 것만 배웠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으로 가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42살이었지만 늙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이 퇴근하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셨다고, 치매 때문에 길을 잃으신 것 같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속으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넌 우리 딸이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치기도 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국자를 들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 앞에서 느꼈던 그 무서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오후 8시 현관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2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진 상처, 2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원망,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치매 간병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미정을 이 선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도연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과 김도현 46세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계획표, 복지급여 신청서, 학대 신고 접수서. 20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천 건의 사연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미정은 치매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료 박주임이 가방을 들며 먼저 퇴근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도연은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평소 즐겨 듣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한 달 넘게 홀로 지내던 78세 할머니가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78세, 어머니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할머니는 현재 안성시 노인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정이 어머니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미정에게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며 참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의 어색한 반응도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도연은 안성시 노인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발견된 할머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몇 가지 특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 155cm 정도,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특징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도연이 혹시 박정숙이라는 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놀라며 가족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이름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회사를 나온 도연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에 타셨던 날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날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집 앞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미정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병원이 아닌 고속도로로 향하는 차. 도연은 화면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안성휴게소 주차장. 화면에서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꼭 쥐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휴게소
건물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로 가시자마자 미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미정이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의 어머니, 자신이 알던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포스터를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미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로 가시는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미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녁 7시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왜 일찍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미정에게 어머니가 정말 길을 잃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게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정이 어머니를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고 안성시 무인보호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안성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정과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공책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편지였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아들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연은 편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모셔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도연은 안성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한 달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안성시 노인보호소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의 소박한 외관이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찾으러 올 거라고 믿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몸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어울리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을 보시더니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도연도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하지만 전보다 가늘어진 손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시면서 어머니가 보자기를 꼭 쥐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들고 나가신 바로 그 보자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도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갔다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도연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성 휴게소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도연은 미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치매 간병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꿨습니다. 미정의 카드와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들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일부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도연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미정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집을 떠났습니다.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지셨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미정이 막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어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옛날 동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도연은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도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늦게라도 진짜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써둔 편지였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셨습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정을 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도연과 아이들이 그리웠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정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연의 집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 그리고 도연.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라는 것을,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라는 것을. 어머니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있었지만 사랑받는 환경에서 진행이 느려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도연은 앞으로의 시간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도연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효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 후 충남 서천군. 도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충남 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아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4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아들 노릇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6시 도연이 일어나 어머니 방을 살펴봤습니다. 정숙은 이미 깨어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첫째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유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숙의 치매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려지는 날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의사는 이런 환경이 병의 진행을 늦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천에서 작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 정성껏 돌본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효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정숙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치매가 악화되면서 몸도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숙이 도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들을 둬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작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원 후 정숙의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마당에 다시 꽃들이 피었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꽃 구경을 하셨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렸습니다. 준호와 유진이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함께 TV를 시청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아이들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도연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신 짧은 글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도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키워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숙은 그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잊었던 평온을 되찾으셨습니다. 78년의 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미정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서히 자립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리웠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멀리서나마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미정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서천의 집에서는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봄의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정숙은 계절의 변화를 보며 생의 아름다움을 느끼셨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욱 정성껏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했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진학했고 유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정숙은 손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는 것이라고,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숙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습니다. 정숙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연은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후 도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자신이 드린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도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족의 의미를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유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시 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손자들을 통해 이어져 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서천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끝까지 책임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신 삶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도연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들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져 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